조용히 즐겨본 벚꽃바리, 흐드러지게 핀 하천의 벚꽃들, 이틀차 몰면서 느낀 히말라야 450, 벚꽃이나 보면서 즐기는 별 내용 없는 동영상.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드디어 제 작은 창고에 히말라야이 서 있네요. 어제 진주에서 히말라야를 가져온 뒤로 비가 내려서 어제는 못하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살이 나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저번주에 미디어 런치 행사 다녀온 뒤로 몸살 난 게 거의 나으려고 하다가 무리를 하면은 심해지고 나았다가 심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약해서 항상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사니까 그냥 널널히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들으면서 좀 벚꽃길을 달려보려고 해요. 평소에는 정보를 좀 물어와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라이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들어온 정보도 딱히 없고 그리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푹 쉬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한 줌 힘을 쥐어짜서 벚꽃바리를 살짝 다녀와서 오늘은 저랑 같이 라이딩 하시면서 벚꽃 풍경들 보면서 이런저런 잡 이야기 나누시는 쉬어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이 깜빡거림 없이 이쁘게 찍혔네요. 제가 액션캠 설정을 좀 건드려 봤는데 이 테스트를 하던 게 운 좋게 오늘 딱 셔터 스피드가 계기판과 맞게 설정이 들어갔나 봅니다. 평소에는 블링크 현상 때문에 계기판이 검게 번쩍번쩍 끓었는데 오늘은 깔끔하죠. 이렇게 계기판도 보기 좋게 잘 나오고요. 실제로 보면은 크기도 적당해서 시인성도 좋은 편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오토바이 타고 밖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소에는 오토바이를 자주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바리를 돌면서 100대도 넘게 오토바이와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쪽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저는 지금 바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양보를 해드렸고요. 조급함 없이 천천히 느긋하게 타는 게 사고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우선 집 근처에 있는 합천해양 관광단지라는 공원에 가서 가볍게 벚꽃을 좀 보고 봉산면 방향으로 갔다가 합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만 와도 공원에 벚꽃이 정말 많이 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구경을 하시면서 다니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둘러볼 수 있으니까 개꿀인 부분이죠. 공원에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하천호가 넓게 보이고 공원 안은 잔디밭과 벤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먹을 거 들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먹으며 호수를 구경하면 딱 좋습니다. 합천 모토라드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오토바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처럼 벚꽃이 핀 계절에는 들어와서 쉬어가기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돌면서 놀러와서 사진 찍고 좋은 추억 만드는 분들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괜히 선두차가 서 있어서 막혀 있는데 가볍게 옆으로 빠져나가 주시고요. 지금 벚꽃도 만개해 있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구경꾼들이 도로 위에 그냥 서 있는다든지 앞에 가던 차가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멈춰 선다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만국 공통 어느 관광지를 가든 꼭 잘 가다가 깜빡이도 없이 덜컥 하고 갑자기 정지를 해버려서 뒤에 오던 차가 깜짝 놀라며 급정거하게 만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런 벚꽃 시즌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도로에 많이 계시죠. 그렇게 갑자기 급정거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따라가며 가셔야 합니다. 진짜 저도 오늘 3번 당했는데 2번은 까딱하면 박을 뻔했어요. 조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오른편에 댄다고 깜빡이를 넣고 반쯤 엉덩이가 튀어나온 채로 멈춰서 있으니까 그 뒤로 영문도 모르고 10대 넘게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는 일도 다반사죠. 사진을 찍는다고 국도에서 그냥 멈춰서서 사진 찍으며 도로를 막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사는 곳이 관광단지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그런 분들은 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병면에 있는 회양관광단지 공원을 대충 한 바퀴 둘러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방향타를 대병면에서 합천군 봉산면 방향으로 잡고 느긋하게 달려볼게요. 합천 읍부터 대병면을 지나서 봉산면까지 쭉 백리 벚꽃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4월 초쯤 이 시기가 되면은 도로가 벚꽃들로 정말 지금처럼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명소가 하나씩 다 있죠. 진해 군항지라든지 함양군에도 서하면 백리 벚꽃길이라든지 부산에도 좋은 곳이 많고 다들 어떻게 각자 지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벚꽃 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 위로 꽃으로 된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터널처럼 벚꽃이 피어있는 장소가 사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는데 저는 어릴 적에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이쁘죠? 사실 어제 토요일에는 비가 제법 왔었어요.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린 후 심야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아, 벚꽃이 다 지겠구나, 아쉽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히말라야 450을 출고할 때 찍어 올린 영상에서 벚꽃과 함께 찍은 히말라야 450의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거기가 어디예요? 라면서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더니 보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합천 안전체험관 쪽도 좋고 그냥 합천 모토라드를 내비로 찍고 오셔도 되고 합천 모토라드에서 봉산면 사무소를 찍고 달리셔도 벚꽃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보러 오겠다며 신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밤에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불어대는지 막 거세게 불면서 소리를 내니까 이거 바람 때문에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일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시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나와보니까 벚꽃이 지기는커녕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하얗게 펴있네요. 정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참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재미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나누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합천보다도 더 좋은 벚꽃 명소들도 요즘은 정말 많이 있어서 이 보시고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은 주말에 딱 날씨도 좋고 벚꽃 컨디션도 저로조인 것 같아서 오늘 보러 오신 분들은 실망하지 않으셨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고 기분이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히말라야 450을 업어와서 어제 타고 오늘 이제 이틀째 타는 중인데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탈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조금씩 더 과감하게 당겨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남의 바이크를 시승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쫄아서 과감하게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친구 걸 타도 아무리 친구가 부숴먹어도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어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시승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스로틀을 개방하고 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힘이 약하다거나 소리가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이게 타면 탈수록 셀프 뇌이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익숙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반부터 RPM을 공랭 이제 인터셉터 타는 것보다 높게 가져다 쓰고 스로틀을 과감하게 개방을 하고 또 약간 고속 영역대도 넘나들다 보니까 확실히 재미가 나고 소리도 고속으로 달릴 때 더 좋은 소리가 나고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로얄필드나 여타 공랭 SOHC 엔진 바이크를 타시다가 히말라얀 등으로 넘어오셨거든요. 특히 구형 히말라얀이 되어버린 히말라얀 411을 타시다가 업그레이드 할 겸 히말라얀 450을 사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2020년에 히말라얀 411이 처음 출고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속 주행을 하는 것보다는 인도나 산길, 계곡 등에서 오프로드나 어드벤처 등을 즐기거나 모토 캠핑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형 공랭 히말라야는 고속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저속 구간에서는 단기통 공랭 SOHC 엔진답게 퍽퍽퍽 마치 경운기 같은 펀치력으로 퍽퍽퍽 하며 흙을 밀어내며 올라댕기는 재주가 썰sol이 괜찮았거든요. 그걸 타다가 이제 3년 4년 정도 타신 분들이 이미 히말라얀 411도 타보셔서 거부감도 적고 로얄필드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타서 거부감도 적고 업그레이드도 이제 성능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바로 그냥 히말라얀 450 가격도 699만원이니까 크게 부담 없겠다, 그냥 바로 사서 딱 히말라얀 450을 타고 처음 나오셨는데 이게 스로틀을 감으면은 기존에 타던 411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존에 타던 히말라얀 411은 SOHC 방식의 단기통 공랭이고 지금 타는 히말라얀 450은 DOHC 방식의 단기통 순행에 전자식 스로틀 등이 탑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훨씬 RPM을 높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스로틀 반응도 민감하고 시동도 좀 쉽게 조속해서 툭 하고 꺼지고 하니까 힘이 약하다고 처음에는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힘이 좀 저속해서 시속 30 언더에서 좀 출발할 때 약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좀 계속 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고수인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 보니까 엔진의 힘은 확실히 히말라얀 450, 뉴 히말라얀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기존 구형 히말라얀보다 과감하게 엔진을 쓰면서 RPM을 높게 써야 하는데 기존 구형 히말라얀처럼 저 RPM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털털털거리고 힘이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시원하게 출발 가능한지 몸으로 터득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아무런 불만이 느껴지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출발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엔진 토크 밴드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7000rpm 때까지 토크가 쭉 일정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초반에 보고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힘이 좋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하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까 시원하게 못 당겨서 그런지 이 토크 밴드와는 다르게 그렇게 힘이 좋다고 느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붉은 코코의 히말라얀 450을 가져와서 제 거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몇 번 당기면서 쭉 뻗은 합천의 도로를, 신호등을 없는 도로를 달려보니까 확실히 뭔가 오랫동안 잘 밀어주더라고요. 보통 단기통 순행 엔진 바이크를 타보면은 초반에는 빠따 좋게 밀어붙여요. 보통은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중반부부터는 힘이 급격하게 빠지다가 후반에 다시 밀어주는 식으로, 아니면은 후반은 완전히 죽고 초반 중반부에서만 밀어주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히말라얀 450에 달려있는 엔진 이름이 세르파 엔진인데, 이 세르파 엔진은 사실 고속 회전이나 높은 속도에 특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꽤나 힘좋게 시속 140, 150대까지 쭉 토크가 끊어지는 일이 없이 쭉 밀어주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 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이렇게 시승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시승 코스가 워낙 대부분 짧기도 하고, 그리고 시승 코스가 설령 길어도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같은 좀 시내발이 시승 코스예요. 그래서 조금 달릴라 치면 차가 튀어나오고, 달릴라 치면 신호등이 막고 해버려서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부터는 이제 시승차도 많이 나오고 출고차도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 진득하게 타본 고수분들이나 기자님들의 리뷰도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직접 사서 이런 쭉 뻗은 도로에서 타보고 해보니까 시승할 때도 괜찮은 엔진이다, 로얄엔필드 치고 잘 만들었다 라고 느꼈던 차였는데, 이게 타면 탈수록 과감해질수록 익숙해질수록 뭐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하는 느낌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로얄엔필드가 처음 만든 순행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처음 만든 엔진이라서 뭔가 큰 하자가 생기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해외에서 이미 1년 넘게 팔렸지만 꽤 가성비 좋은, 내구성 좋은 엔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타면서도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가고 느낌도 좋다는 생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452cc 단기통 순행 엔진이라서 배기량에서 오는, 그리고 단기통이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게 진짜 처음 만든 순행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스피드 400과의 드래그 레이스라든지 비슷한 급의 드래그 레이스에서도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쿼들급 단기통 엔진들 사이에서는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엔진이고, 물론 아직 간 만나서 시작했을 뿐이니까 계속 또 타면서 알아가 봐야겠죠. 저도 같은 바이크를 타면서 예를 들어서 인터셉터를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바이크를 찐득하게 오랫동안 타봐야 한다는 분들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히말라얀을 최소 1년 이상 타보면서 세르파 엔진이 어떤 엔진인지, 그리고 장기간 운영 시에 내구성은 좀 괜찮은지 등을 저도 좀 알아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디자인에 홀려서 제가 게릴라랑 히말라얀 450 중에 히말라얀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막상 사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크더라고요. 분명히 시승도 여러 번 해봤고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시승 시에는 그 불편함 없이 잘 탔었기 때문에 시트고가 805mm인 로우 시트를 장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제 로우 시트를 얹은 히말라얀을 처음 앉아보니까 이게 그래도 크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바이크가 컸었나 싶을 정도로 컸고, 오죽하면 로우 시트가 제대로 설치된 게 맞나 싶어서 시트를 한번 까서 뒤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 장착된 게 맞았고요. 바이크가 시트고 805mm임에도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틀째 이리저리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씩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첫날만큼 막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치고는 다소 작은 편인 163cm인데 까치발 정도로 오토바이에 탑승이 가능하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키가 작은데도 이래저래 바이크를 시승을 많이 해봐서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탈만한데, 초보이신 분들은 키가 작은 경우 구매를 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 앞에 있는 합천 모토라드를 지나다 보니까 귤건님께서 오늘도 패닝샷을 찍고 계시길래 저도 살짝 인사드리고 패닝샷에 지켜보았네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합천 모토라드에 정말 많은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비싸고 귀하기로 유명한 캐남도 오늘 단체로 발휘를 나오셨는지 합천 모토라드에 가득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귤건님께 패닝샷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반대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 봅시다. 패닝샷을 찍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가는 게 좋은데, 오늘은 차도 많고 하니까 남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서 포즈를 한번 취해보았네요. 귤건님께서 만약 패닝샷을 찍어주셨다면 이게 제가 히말라얀과 함께 찍은 생애 첫 패닝샷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인스타나 바튜메 카페에 올라오지 싶은데 아마 기대가 되네요. 계속 달려서 이제는 합천 쪽을 찍고 다시 합천 모토라드 방면으로 되돌아와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와, 보이시나요? 평소에는 여기에 차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벚꽃이 만개해서 그런지 좌우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가득 서 있네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교통정체가 생기고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는 일이 1년에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복잡하고 차가 밀리는 게 무서워서 올해는 진해 군항지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히말라얀과 함께 고비를 만나게 되네요. 최고의 운전은 방어 운전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알려주면서 가도록 합시다. 원래 클락션을 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이때 히말라얀 버튼이 익숙하지 않아서 클락션을 누른다는 게 자꾸 방향 지시등 리턴 스위치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좌우로 벚꽃도 가득하고 차도 가득하고 관광객도 가득하고 코에는 꽃냄이 잔뜩 들어오고 참 행복한 하루입니다. 제가 원래는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아침에 삽질을 했더니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오토바이 라이딩을 오늘은 부득이하게 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창밖으로 오토바이가 쉴 틈 없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통 소리도 들리고 사기통 소리도 들리고 할리 데이비슨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밖에 날씨도 이렇게 밝고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특히 벚꽃은 이번 주 주말이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그냥 히말라얀을 타고 나왔던 건데,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 풍경을 보니까 아프던 게 사르르르 사라지고 그냥 미소만 한가득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뭐가 그리 좋으냐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그냥 타면은 잡생각도 사라지고 바람을 맞는 것도 좋고 좋은 풍경도 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아무 곳이나 달릴 수가 있고, 너무 이유가 복합적이라서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왜 바이크를 타느냐 라고 물으면은 해방감이 좋아서요, 자유로움이 좋아서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유가 더 많아져가지고 잘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보시면 안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요즘 참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조금 사람이 우울해지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왜 생기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는 지독한 게임돌이었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해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게임이 확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니 집에만 있으면 좀 심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게임만 던져 놓으면 한 달도 혼자서 잘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확 재미가 없게 되어버려서 저도 이런 상황이 낯설고 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고티 맞는 게임들이 나오면은 사서 플레이를 해보고는 합니다. 폴아웃, 몬스터 헌터, 헬다이브즈, 발더스 게이트, 레드 얼럿, 하다못해 롤까지도 예전에는 다양하게 게임을 정말 재밌게 잘 했었는데, 요즘에는 6만원, 8만원짜리 게임을 주고 이제 사서 해봐도 정말 놀라우리만치 재미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겹고.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워서 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놀라고는 했었는데 게임이 재미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굉장한 혼란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게임을 하며 지내던 그 많은 시간대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려가지고 이런저런 취미를 찾아보다가 이 오토바이까지 타게 된 거죠. 사실 오토바이도 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인싸들, 잘생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가볍게 40만원짜리 중고 스쿠터로 시작을 했었는데 와 이게 타보니까 생각보다 제 성향에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타는 거 자체로도 재밌지만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다양한 풍경과 관광지도 좀 둘러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뭘 좀 알아봐야 될 게 생겨서 커뮤니티나 동호회도 들어가 보고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팔자에도 없는 오토바이 유튜버까지 하고 있네요. 진짜 사람 앞일은 알 수가 없다더니 저는 제가 정말 오토바이를 탈 줄은 꿈에도 몰랐고 심지어 오토바이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한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게 당장 1년 뒤 일도 알 수가 없는데 굳이 10년 뒤, 20년 뒤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거를 요즘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맨날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서 뭐 전쟁이 난다는 등 저출산이 어쩌고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인 줄 전혀 몰랐는데 요즘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되돌아보니까 은근히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노출이 되어 있고 제가 그런 거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름 깜짝 놀라서 요즘은 SNS도 거의 끄다시피 하고 거의 안 하고요. 일부러 정치 뉴스라든지 세계 정세 뉴스도 살짝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정치나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대충만 파악하고 살아보니까 이거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참 좋더라. 이게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 합천읍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물 좀 마시고 쉬다가 다시 합천 모토라드로 가서 조금 앉아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빠르게 들어가 볼까 싶네요. 이런 데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커피를 자주 사서 마셨는데 요즘에는 주로 생수를 마십니다. 커피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좋고 카페인이 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커피를 마시면 소변도 뭔가 자주 마렵고 목도 빨리 마르고 무엇보다 자주 카페인을 섭취하니까 몸 상태가 묘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좀 자주 마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생수만 한번 먹어보니까 야 생수가 소변도 덜 마렵고 몸 상태도 가볍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편의점 가면 제일 싸고 양 중간쯤 되는 한 500ml쯤 되는 생수 하나랑 커피나 제로콜라 하나 이렇게 쌍으로 사서 커피는 중간중간에 가끔씩 먹고 생수를 주로 마시면서 라이딩을 요즘에는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합을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주 물 마셔서 소변 마려우면 어쩌냐 하시는데 저는 합천 사람이라서 합천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변 보는 걸로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건강에 좋아요. 제가 예전에 버스 기사로 일할 때 소변이 마려울까봐 물을 마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못 마시고 물을 아예 안 마시고 하루에 15시간씩 버스를 탔었는데 그때는 몸이 아직 20대인데도 정말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진 줄도 모르고 그냥 버스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직장을 바꾸고부터는 정수기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일부러 물을 자주 틈틈이 마셔주었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우리는 특히 두껍게 보호 장구리를 차고 오토바이를 타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땀으로 많이 수분이 나가더라고요. 꼭 건강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소량씩이라도 물을 마셔주세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면서 벚꽃 구경을 하며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다시 영상 테마파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커플도 보이네요. 이런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벚꽃 참 너무나 좋죠. 바쁘게 돈 벌면서 살다가 주말 정도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로 이런 곳을 라이딩하면서 꽃 냄새도 맡고 정신을 리프레시하는 거 참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또 많은 라이더분들이 손 인사를 해주시면서 지나가시네요. 먼 곳 합천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자, 이제 저도 라이더분들이 가득한 합천 모트라드에 들어가서 얌전히 구석에 앉아서 아까산 음료수들을 마시면서 바이크 구경 좀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올라가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라이더분들이 많은 장소에 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괜히 주눅이 들었는지 로얄엔필드를 탄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스쿠터를 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멀리까지 쉬러 달려오신 거더라고요. 물론 아주 가끔 로얄엔필드 탄다고 그런 거 왜 타나요? 하면서 대놓고 말을 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런 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좀 오래 탔더니 영 지쳐버려서 바닥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콜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와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비우고 내가 좋아하는 오토바이가 가득한 공간에서 나와 똑같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처럼 바이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리고 오토바이 종류도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구경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Max, N-Max, 포르자, 골드윙을 구분을 못해서 골드윙을 보면 아, 되게 큰 스쿠터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어요. 그리고 1250 GS라든지 루이스트롬이라든지 히말라얀 같은 오토바이가 3박스를 달고 지나가면은 이야, 저 오토바이는 욕심이 많은가 보다, 배달통이 3개나 달려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는 저게 어드벤처인지 멀티퍼포스인지 랠리인지 네이키드인지 스쿠터인지도 구분이 되고, 심지어는 색이나 실루엣만 봐도 혼다인지 스즈키인지 로얄엔필드인지 트라이엄프인지 대충 구분이 될 정도로 알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야, 잡소리가 너무너무 길죠. 저도 이제는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캐남 부대가 여기 출발하고 있네요. 영상 길이로는 짧지만 편집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몇 시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캐남이 매우 희귀한 바이크라서 자주 보기가 힘든데 오늘은 캐남을 이렇게나 많이 봤으니까 집에 가면 로또라도 한 장 사야겠습니다. 캐남 타시는 형님들 알라무복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합천에 놀러와 주세요. 자, 오늘은 벚꽃 라이딩을 하면서 잡담을 길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벚꽃 구경 즐거우셨나요? 아무쪼록 벚꽃 풍경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